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 11페이지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화폐 경제 부분이에요. 자, 이 오늘 부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붕당 정치의 전개, 그리고 붕당 정치의 변질, 상평 정치, 그리고 세도 정치 살펴봤어요. 자,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질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세도 정치 안 했나요? 네, 세도 정치 좀만 이따가 그러면 농민 반란할 때 할게요. 네. 자, 붕당 정치의 전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 그 붕당 정치가 시작하기 전에 훈구와 살인의 대결 살펴보셔야 됩니다. 살인 같은 경우에는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웠던 세력들이고 주로 중앙관직에서 3사, 기억나니? 사간원, 사원부, 홍문관에 진출하면서 훈구의 비리를 공격한다 그랬어. 훈구 맞고만 있니? 아니야. 반격한 게 바로 사화의 형태로 나온다 그랬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이 사화를 던져주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훈구와 살인의 대결, 이게 바로 답이었어. 자,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붕당 정치 같은 경우에는 훈구와 살인과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게 누구였다? 살인이었다. 근데 살인이 얼른 못 가서 동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고,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더라. 자, 이 중에 북인은 누구랑 연결된다? 광해군과 연결이 되고,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됐을 때 북인은 자연적으로 제거가 돼. 그래서 서인과 남인이 같이 정치를 운영하다가 효종 때가 아니라 현종 때 예송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예송. 자, 그리고 나서 숙종 때는 환국이 있었다 그랬어. 붕당 정치는 상호 공존과 상호 견제를 키워드로 하고 있는데 숙종 때 와서는 이 붕당 정치의 상호 공존과 상호 견제가 무너지고 한 당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일당 전제가 나온다고 그랬었어. 자꾸 싸우다 보니까 영조 정조 때 탕평 정치가 이루어졌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니? 자, 근데 영조와 정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영조, 정조 업적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영조는 탕평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성균관 앞에다 무슨 비석을 세웠다? 그치, 탕평비를 세워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을 좀 막아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이조전랑의 뭐 권한을 약화한다든지 뭐 그리고 군역법 실시했었고 그런 정책들 시행했었어요. 자, 정조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었죠. 자, 정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용령 만들었었지. 친위부대 장용령 만들었었고, 수원화성, 왕실도서관, 휴장가, 초계 문신제, 그 다음에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등등등 정부의 업적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조선 후기의 상황을 좀 볼 건데요. 양반 신분제 사회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적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여러분들 괜히 적으시다가 좀 머리 아프실 것 같으니까 근데 적어도 좋긴 좋아요. 적어도 좋긴 좋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분필을 자, 먼저 이 조선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의 신분. 자, 조선의 신분. 자, 근데 글쎄요, 제가 이거 설명을 하지만 이 조선의 신분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오고 고려의 신분 제도는 나온 적이 있었어. 고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위에 귀족, 그 다음에 중류층,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을 고려시대 때 뭐라고 한다 그랬지? 백정이라고 한다 그랬었지. 그리고 마지막에 천민 나왔었어. 고려의 백정과 조선의 백정은 다르다. 그것이 시험에 항상 나온다 그랬어.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법제적으로 양천제 사회예요. 자, 법제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법에 조선 사회에는 모든 사람들을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하겠다. 그래서 양천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양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그 권리가 있었느냐?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과거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가 뭐야? 너의 과거는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공무원 시험을 이야기해. 오케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권리만 있으면 안 되지. 무엇이 따라줘? 의무도 있어야 되겠죠. 의무는 세금 내야지. 조세, 공납,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4대 국민 4대 그 의무 중에 납세 의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경제생활 하시게 되면 세금 내셔야 돼요. 네, 저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띄어요. 네. 자, 천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인 같은 경우는 권리가 없어요. 과거 응시할 수 없습니다. 권리가 없으면 그렇지, 의무도 없어요. 당연한 거야. 그래서 조선은 법제적으로 양천제 사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반상제 사회가 바로 조선의 신분 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양인이 분류가 됩니다. 제일 위에 양반,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상민, 그 다음에 천민. 그래서 이렇게 네 계층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반상제입니다. 그럼 왜 반상제라고 해요? 양반의 반자와 상민의 상자. 그래서 이 양반과 상민이 주력이다 그래가지고 반상제라고 얘기를 하는겨. 오케이? 네. 그러면서는 양반이라고 그래요. 양자가 두 양자야. 두 개야. 그러니까 문반, 문신 관료와 무반, 무신 관료 두 개지? 그래서 양반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결론이 쉬워. 양반은 잘 먹고 잘 사는 얘들이야.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높은 관직에 올라가가지고 국가한테 뭐 토지도 받고요. 그 다음에 월급도 받고요. 그런 얘들이야. 오케이? 그러면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중인이 시험에 나와요. 자, 중인. 중간 애들이라는 뜻이야. 자, 얘들아, 여기서 이 양인이 바로 양반, 중인, 상민을 얘기해. 이 극한이 갈라져서 그래. 천인은 바로 천민으로 이어지는 거고. 자, 중인 같은 경우에는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기술직 중인이라고 불리는 얘들이야. 기술직 중인.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이제 각광받는 직업들인데 옛날에는 천시받았던 직업들이 있었거든. 의사, 의원들. 그래서 의원 또는 의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막 무서라고 그러면 막 그러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냥 약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옛날에 그랬다. 약간 잡기술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뭐 어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그 왕을 이제 보좌하는 그 사람은 되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고 하지만 좀 그렇게 좀 그랬었어. 좀 이게 좀 사대를 받았어. 그 다음에 역관, 통역관들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잖아. 그렇지, 이런 사람들 기술직 중인이 있고요. 그리고 하급 관리들, 향리라든지 서류와 같이 지금으로 따진다면은 그 동사무소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중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들이 있냐면요. 서어리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서어리 시험에 나옵니다. 서어는 어떤 얘들을 얘기하느냐? 그치, 첩의 자식을 서어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첩의 자식도 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얼자가 있어. 그럼 선생님, 첩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나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부 일처 다첩제야. 한 명의 남자는 부인을 정식으로 한 명만 둘 수 있고, 그리고 정식 부인 이외의 부인들을 두는 것을 이제 첩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런데 서자는 어떤 얘들이냐? 이 첩이 양인인데, 양인 첩과 남자 그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바로 서자야. 그럼 얼자는요, 천민첩. 천민첩과 약인 남자 사이에서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바로 얼자야. 홍길동은 서자야, 얼자야? 얼자야? 홍길동 잘 읽어봤어요? 그 홍길동 같은데 보면은 그 거기 주인 그 대감마님이 이제 밤에서 이렇게 막 밤에 이렇게 막 이렇게 달을 보다가 그 홍길동 어머니가 거기 집이 저 일하시던 그 이렇게 노비였거든. 그래갖고 이제 둘 사이에서 이제 통해가지고 홍길동을 낳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얼자야. 어찌됐든 우리에 합쳐가지고 서얼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이 서얼들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서는 되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들은 무슨 시험을 볼 수가 없었느냐? 문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과 응시가 불가능해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과거는 시험 종목이 3개가 있어.
문과, 무과, 잡과가 있어. 승과는 고려만 있어. 오케이? 자, 고려시대 때 무과 있어 없어? 고려시대 때는 무과가 없어. 자, 이거 정리해봐야 되겠다. 고려시대 때는 문과, 잡과, 승과가 있어. 근데 조선시대 때는 문과, 무과, 잡과가 없어. 정리하면 고려시대 때는 무과가 없고 조선시대 때는 승과가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 문과 응시가 어째서요? 문과에 응시를 해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 문과라고 하는 것은 고시야.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래갖고 여기 합격하면 우리 5급 공부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이 문과를 나와야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첨의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문과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험이 나오느냐? 서울과 기술직 중위 딱 던져주고 얘네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중인이라고 불려가지고 기술직 중인과 서울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자, 그럼 상민 같은 경우는 어떤 얘들을 얘기하느냐? 이 상민은 대부분이 농민이에요. 농민, 수공업자, 상인들 등등등. 그래서 얘네들은 뭐 농사짓고 국가의 조세 공단력을 내는 친구들입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천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노비야. 이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가 돼서요. 사고 팔 수 있어요. 매매.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어요. 상속. 그리고 친구한테 선물해줄 수 있어요. 증여. 그래서 이 노비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에도 뭐 백정이라든지 광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옛날에는 이제 천민으로 교육을 받았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조선의 백정과 고려시대의 백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반드시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것이 바로 조선의 신분제도인데 뭐가 또 중요하냐면 조선 후기 때 이 반상제가 흔들립니다. 이거 한번 적어보자. 자, 조선 후기 때 이 반상제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살펴보자. 자, 제일 먼저 이 양반이 세 계층으로 나뉘게 돼요. 건반, 향반, 그렇지, 잔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조선 후기 때 이 양반이 건반과 향반과 잔반으로 나뉘게 돼요. 자, 건반은 딱 느낌이 오지? 권력 있는 양반. 그러니까 우리가 분당 정치가 변질되어 가면서 소수의 양반들만 권력을 잡게 되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서인들, 나중에는 노론네들, 그리고 나중에는 풍양조 씨와 안동김 씨와 같은 걔네들만 살아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싸움에서, 그 당쟁에서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건반이라고 그래. 그럼 향반은 물론 얘네들한테 지긴 졌지만 지방에서 에헴 내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지방에서 좀 나가는 시골 양반들. 잔반은 먹고 남은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몰락한 양반을 얘기하는 거야. 아예 몰락한 양반들. 오케이? 진짜 완전 몰락한 양반이야. 자, 그 다음에 중에는 또 어떤 식으로 나뉘게 되었느냐. 자, 중에는 아까 전에 서울과 기술직 중인으로 나뉜다 그랬죠? 뭐 전문직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 자,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어떤 조선 후기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통청운동이라고 그래요. 통청이라고 하는 것은 청어입니다. 해주세요. 무엇을? 길을 뚫어주세요. 왜? 얘네가 뭐가 막혀있어 지금? 문과. 문과 응시가 안 되잖아. 근데 문과를 가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요. 우리도 좀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뚫어주세요. 이게 바로 통청운동이야. 이게 통했을까? 통하지. 아빠가 어떤 애들인데? 아빠는 양반이야. 근데 어머니가 네가 이제 첩의 신분이하고 차별받는 거야. 야, 어떤 아빠가 그래도 내 아이인데 좀 차별받으면은 좀 그럴 거 아니냐. 그래갖고 아버지가 좀 도와줘. 그래서 이 통청운동은 성공해서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정조 때 이 서울들이 주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이 돼.
검사관, 책을 검사하는 친구들이야. 근데 규장과 정조의 핵심 개혁 정치 중에 하나잖아. 정조가 직접 키우는 왕실 도서관에 거기 들어가면 짱짱하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유득권, 가리고 쓴 사람, 박재가, 북학이 쓴 사람, 이덕무, 다 서울들이야. 그리고 누구 지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같은 주민이 기술직 주민, 뭐야? 어쨌든 됐네? 우리도 해볼까? 똑같이 통정운동을 해. 근데 얘네들은 안 돼. 왜? 오빠가 양반이 아니잖아. 그래요.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계속 통청운동을 해가지고 저런 애들이 있구나. 그리고 사회에 좀 남겨줬다고 그래. 자, 그다음에 상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동아시아사 시험 문제 나왔잖아. 모내기법 기억나니? 네. 이 모내기법 이항법은 이 조선 후기 경제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내기법으로 농민 계층이 분화가 됩니다. 모내기법으로 농민 계층이 분화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이 모내기법을 통해서 농사 성공해가지고 부자 된 얘들을 우리는 부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농, 부자 농민이라는 뜻이야. 하지만 이 시대의 발전에 좀 이게 합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때 한참 코로나 터져가지고 주식, 비트코인 이걸로 돈 많이 번 사람도 있거든. 그래요. 그리고 돈을 벌고 나간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 시대 흐름에 합류를 못해가지고 마이너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좀 비트코인은 안 합니다. 주식. 자, 그래가지고 올라가네? 그때 들어가서 손해 보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미 그 시대 흐름에 빨리 적응한 친구들이고 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토지에서 떨어져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친구들로 전락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들을 임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해. 오케이? 그래서 농민층이 부농과 임노동자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이 부농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고 싶을까? 양반이 되고 싶지. 얘들아, 이게 100% 맞는 설명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살만해진다.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명예적인 거를 많이 찾게 된대. 그래서 지금 이 되게 하루하루를 이제 상민으로서 맨날 양반한테 이렇게 굽실굽실 거리면서 살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돈이 많아져. 그래서 얘네들은 무엇이 되고 싶어? 양반이 되고 싶어 하겠지. 양반을 희망할 거야. 자, 그러면 양반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방법도 이게 시험에 나와. 납속체계라는 게 있어. 납속, 납부하는 거야. 무엇을? 조속, 곡식을 국가에다가 바치면 국가에서 양반의 지위를 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이거 주황색이 없어가지고 공명첩이라는 게 있어. 공명첩. 이 공명첩이라고 하는 것은 길, 공, 이름, 명. 제가 이 학교 올 때 교사 임명장을 받아요. 교사 임명장. 조재현. 이 사람을 광덕고등학교 교사로 임명합니다. 이게 바로 교사 임명장이야. 근데 이름을 비워놔. 그래가지고 임명장 팝니다. 그리고 이제 장관이가 얼마예요? 2억이요. 그러면 2억을 딱 주고 여기다가 윤장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명첩이야.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 자, 그러면 이 납속과 공명첩을 통해서 얘네들 뭐가 된다? 양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아니, 족보 사들이면 되지. 족보를 매입하면 돼. 선생님, 족보를 누가 팔아요? 팔 사람 있지. 몰랑 양반 팔 거 아니야. 천만대를 팔 거 아니야. 자, 지금 완전 몰락해가지고 먹고 살 일이 좀 배만 이렇게 굴고 있어. 아이고 배고파 어떡해. 그러면 내가 이제 딱 이제 부자가 됐어.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드신가 보네요.
화주가 이제 몰락한 양반이야. 아이고 힘드신가 봅니다. 아, 어떻게 먼저 좀 도와드려요? 됐다 이놈아! 어디? 그래요? 아 좋고 저한테 파세요. 이놈 절대 그럴 수 없다. 1억 드릴게요. 그럴 수 없어. 3억 드릴게요. 에헴. 5억. 이놈 10억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다 됐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몰락한 양반들한테 사람들이 족보를 매일 파는 거야. 그래갖고 양반이 돼.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 양반전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이 있죠. 양반전. 그래서 족보 매기 힘들면 족보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양반의 신분을 사더라. 자, 마지막으로 천민들 살펴보자. 자, 천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게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서 적장에 목을 베거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은 신분을 상승시켜주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얘네들과 마찬가지로 납속이라든지 공명척의 방법으로 신분을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어. 그리고 천민들 같은 경우에는 도망을 가. 그래서 천민의 신분을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도망간 노비를 잡는 애들을 추노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어요? 네. 봤어요, 여러분들? 네. 나 그때 그 이등병 때였는데. 이등병 때. 그래가지고 너무 보고 싶은데 어디 이등병이 TV 보게 되냐? 선생님 도망 쓰지 그랬어요. 아니 진짜 이때 추노하다가 잡히면 죽어요. 추노하다가 이게 잡히면 죽습니다. 주인이 추노꾼 해가지고 이게 멍석으로 말아가지고 때려 죽였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도망가면 죽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내가 길게 설명했는데 뭐가 시험에 나와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의 수는 늘어나요. 상민과 천민의 수는 줄어들어요. 결국에는 무엇이 흔들려요? 신분제가 흔들려요. 우리 이거를 어려운 말로 신분제의 동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너무 오래 설명했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은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11페이지. 오늘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가지고. 사실 졸려요. 그래,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이것만 하고. 피곤하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아침에 한 8시에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8시. 지금이 몇 시야? 8시야? 12시간 있었네. 12시간. 힘들죠? 진짜 나 고3 다시 하라면 난 못할 것 같아. 다시 하면 못하지. 지금 만약에 고3 3으로 돌아가서 낙태할 수도 있어요. 자, 너 집중! 자, 보자! 자, 조선전기 신분질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전기 업제상 신분제. 경국대전에 따르면 조선이라고 한 나라는 양천제 사회라고 나와요. 양천제. 자, 판상제. 근데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4개의 신분으로 나뉘어.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은 보통 이런 사료를 던져줘. 그래서 뭐 하늘이 뭐 인간을 뭐 4개의 신분으로 나눴는데 하나는 양반이고 하나는 중인이고 하나는 상민이고 하나는 천민이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뭐 중인의 밑줄 그어 넣고 얘네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자, 양반 주요 관직을 차지해. 그래서 군역을 면제받는 애들을 주의해. 양반, 중인, 상민은 아까 전에 의무가 뭐였어? 조세, 공납, 역을 납부하는 거야. 근데 군역을 면제받는다는 거는 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면제를 받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교사는 예비군 훈련 가면 8시간밖에 안 받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비군은 뭐냐면 군대 제대하고 8년간 예비 훈련을 받거든. 근데 일반 사람들은 2박 3일을 군부대 가서 받아. 그럼 왜 선생님 왜 공무원들은 8시간만 받아요? 아, 내가 빠지면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 누군가 나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라 행정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빠지면 누가 해? 그러니까 선생님은 애들 가르치는 힘드시죠? 8시간 받으세요. 근데 예비군을 이런 예비군은 밖에서 다 받고 지금 민방이에요. 어찌됐든 그래서 난 8시간 난 2박 3일 그리고 가서 받았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학생 신분으로 예비군 가면 8시간만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생 신분이 아니잖아? 그러면 2박 3일 동원훈련 가야 돼. 왜? 공부해야지. 학생이니까. 자, 양반 보자. 자, 양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뭐해? 과거시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학생이요. 그러니까 학생이세요? 알겠어요. 그 점 면제 드릴게요. 자, 과거 학교에서 뭐 되냐? 공무원 되잖아. 공무원 되셨어요? 빼드릴게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양반은 조세 공납 여기 의무가 있지만 나라 사정상 학생일 때 면제받고 공무원 되니까 면제받고 그러니까 면제받는 거야. 원래는 의무가 있어. 근데 국가에서 편의를 봐주는 거야. 지금도 그렇고. 오케이? 네, 그러면은 만약에 과거를 통해서 간직 진출에 실패하면은 군역을 가야 된다고 해요? 아니지. 계속 준비한다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계속 준비한다 그러면 돼. 그리고 또 양반들이 가는 특수군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군. 근데 거기는 맨날 띠까띠까 노는 그게 있어. 양반 그런 거 있어. 그리고 양반 해야지. 자, 그리고 많은 토지와 노비를 흉내하겠죠. 잘 먹고 잘 사는 친구들이야. 관직 복무 대가로 과정과 녹봉을 받는다. 월급 받는다 그 소리야. 잘 먹고 잘 사는 친구들 양반이에요. 자, 증인 중요합니다. 증인 별표. 관청의 하급 관리들 향리나 서리. 그래서 중앙관청에 일하는 사람들 서리. 그리고 지방관청에 근무하는 향리 얘기하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중앙직 공무원. 그 다음에 지방직 공무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역관, 통역관, 의원들, 의관들, 부사들, 그리고 서울들, 아까 전에 첩의 자식들, 이 친구들이 다 중인이야. 직역을 세습했단 말은 우리 아빠가 향리잖아? 그러면 그 아들도 향리야. 그러니까 아빠의 직업을 물려받는 거야. 왜? 아빠가 하는 거 보고 맨날 봤으니까. 그리고 전문 기술, 행정, 즉 실무를 담당하고요. 같은 신분끼리 혼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걸 어려운 말로 동색혼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은 계급, 같은 때깔들끼리 결혼한다는 뜻이야. 자, 여기서 밑줄 진짜 중요하다. 서울은 문과 응시가 불가능해. 이거 진짜 중요해. 서울들은 문과 응시가 불가능해.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무슨 운동한다고? 통청 운동한다고 그랬었어. 자, 상민. 자, 농민들이 이제 상민의 대국을 차지하고요.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고 법제상 과거 응시가 가능하지만 야, 낮에 죽어라 하는데 밤에 주경야독이 쉬운 줄 아냐? 주경야독이 낮에는 밥 갈고 밤에 공부하는 거 어려워요. 밤에 뻗잖아. 일을 피곤한데 언제 공부를 해? 법제상 과거 응시 가능하지만 힘들어. 자, 상공업자 국가통제에 활동을 하고 수공업자는 대부분 관청에 소속되어 필요한 물품을 생산한다. 그래, 그냥 신량역전은 신분은 양인인데 역할이 천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당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기피하는 일들이 수군이야. 수군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만 노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 했던 친구들을 신량역천이라고 그래. 자, 천민이 좀 중요해. 대부분 노비야.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고 일천, 즉천.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천민이 있으면 그 아이는 천민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리고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공노비, 개인이 데리고 있는 노비는 사노비. 그래갖고 뭐 우리 사극 이런 데 보면 어이 마당수야, 마당 좀 쓸어라. 걔가 바로 사노비라고 할 수가 있어. 백정 중요하다. 고려의 백정과 조선의 백정은 달라. 고려에서는 일반 양인을 백정이라고 했어. 하지만 조선시대 와서 이 백정은 천민 취급을 받아. 그리고 광대라고 이렇게 제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당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옛날에는 천민이라고 그래가지고 차별받던 친구들이야. 자, 여기서 바로 옆으로 넘어가자. 신분질서와 향주지배의 체제 변화, 이게 중요해. 자, 공명청, 납속책, 아까 전에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 그리고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고 양반 신분을 사는 거야. 이거 이외에도 아까 상민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한테 족보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랬었지?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의 수는 늘어나요. 상민과 노비 인구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신분제가 변동되었다.
신분제가 흔들렸다. 신분제 사회가 붕괴되었다. 신분제가 동요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조선 후기를 알려주는 키워드들이 있어.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모내기법이 일반화되었어요. 상평통보가 활용되었어요. 그 다음에 담배, 채소, 인삼과 같은 상통작물이 재배되었어요. 뭐 등등등. 이게 조선 후기를 보여주는 키워드들이 있거든. 그걸 딱 던져주고 이 시대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거. 신분제가 흔들렸어요. 이렇게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시다.